개인회생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 있죠. 제가 그분들에게 개인회생에 대한 엑기스만을 최대한 압축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 뭔지 이해하려고 찾아다니는 하루 이틀의 시간을 아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년을 변제하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개인회생을 하지 않고 그냥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생각이면 내 원금에 발생하는 이자까지 전부 다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3년 동안이든 5년 동안이든 10년이든 내가 못 갚으면 다 갚을 때까지 기약 없는 채무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변제 기간이 3년으로 특정이 되니까 3년만 변제하면 남아있는 채무가 얼마든 연체이자가 얼마가 발생을 했든 그거는 탕감이 되는 거죠. 예외적으로 청산 가치가 큰 경우에는 3년이 아니라 5년을 변제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도 최장이 5년이니까 끝이 있는 싸움이니까 한결 마음이 편할 수 있죠. 두 번째는 10억, 15억 이하만 가능합니다. 담보가 없는 일반 채무는 10억 이하만 가능하고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한 채무처럼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이하만 가능하거든요. 이 채무를 넘어간다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하거나 파산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을 하고 싶다면 집 주소든 직장 주소든 둘 중에 하나는 서울에 걸치고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금지 명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 연체되면 제일 먼저 문자가 날아오죠. 독촉하겠다, 추심하겠다, 법조치하겠다 이런 문자나 우편물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날아오죠. 그걸 막아줍니다. 만약에 내가 카드값을 못 내서 연체가 돼서 내 월급이 압류가 되었다고 또는 자영업하는 내 장사하는 계좌가 압류가 되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벌어서 분할 변제를 어떻게 해줄 것입니까? 한 푼도 변제를 못 하겠죠.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월급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월급 압류 금지, 사업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사업하는 그 계좌 압류 금지, 그리고 유체동산 그 물건에 빨간 딱지 붙이는 거 있죠. 그거 압류 금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계속 월급 받거나 장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줍니다. 다섯 번째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하셔야 됩니다. 청산가치가 뭡니까? 나의 재산하고 유사하죠. 똑같진 않지만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의 재산, 아파트, 부동산, 빌라 소유하는 게 없다면 전월세로 들어있는 집에 보증금, 자동차, 예적금, 주식 코인 남아있는 거 이런 것들이 나의 재산이 되는 거죠. 이 재산들에서 담보대출 받은 금액이나 소액보증금 등 공제할 재산을 공제하고 남는 게 나의 순수한 자산이 되거든요. 그 자산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의 순자산이 3,600만 원이라면 이거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3,600 나누기 36개월 하면 최소한 매달 100만 원 이상 변제해야 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여섯 번째는 월 변제금을 내셔야 되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청산가치 이상 변제한다는 조건 하에서 내 생계비가 많이 들어갈수록 공제를 많이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급을 200만 원 받으면 1인 생계비 145만 원 빼고 한 달에 55만 원을 변제하게 되고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이면 1인 생계비 145만 원을 빼고 한 달에 155만 원 변제하게 되는 거죠.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고. 근데 내가 밑에 자녀도 있고 배우자도 있어. 그래서 월급 300만 원이지만 나하고 자녀의 생계비 2인 생계비 240만 원을 빼게 되면 한 달에 60만 원만 변제하면 되는 것이죠. 요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의 소득 자산에 따라서 얼마나 공제할지 결정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사용처를 소명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계좌 내역이나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돈을 어디에 썼는지 기록이 다 남아 있잖아요. 그걸 법원에 제출하고 내가 저 이체를 왜 해줬는지 그때 카드 결제를 왜 했는지를 법원에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정당한 사용이면 관계가 없는데 사치, 탕진, 도박 이렇게 무의미하게 날린 돈 같은 경우는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어서 나의 변제금을 끌어올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는 개시 결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변제금을 내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다음 달에 다음 주에 이자 내야 되는데 내실 돈이 없잖아요.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얼른 서류 준비해서 개인회생 신청해버리면 신청한 그날부터 여러분은 이자나 카드값 같은 거를 내지 않거든요. 월급 받으면 온전히 소유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사용처 설명 같은 절차를 끝내고 법원에서 이 사람 변제금 내는 걸 시작해보자 개시 결정을 내리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변제금을 내기 시작하시는 거죠. 개시 결정을 받으면 개인회생 절차의 80% 내지 90%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는 채권자 집행 기일에 한번 나가셔야 됩니다. 법원에서 내 사정을 보고 개인회생 개시할 만한 사람이네 개시 결정을 내려줘도 나의 반대편에 있는 채권자한테도 말할 기회는 줘야 되잖아요. 법원은 중립적인 기관이니까. 예를 들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숨겼다, 소득을 숨겼다, 사기다, 회생해주면 안 된다, 무슨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한테 이의 신청할 기간도 주고 집행 기일을 잡아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자기의 변제 계획안을 설명하는 절차도 만들어 두었거든요. 다만 너무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이 채권자 집행기일에 나오는 채권자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그냥 출석 체크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0번째는 인가 결정을 받고 개인회생 재판을 종결하게 됩니다. 개시결정 받고 변제금 두세 번 내는가 봤더니만 잘 내고 있더라. 그리고 채권자도 법원에 와서 별 말이 없더라. 그러면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내리고 두세 번 변제금 내신 것처럼 앞으로 36회 완료될 때까지 변제금 잘 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재판을 끝내거든요. 그러면 채무자는 가상계좌에 매달 따박따박 돈만 잘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11번째는 면책 결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절차인데 여러분이 36번 변제금을 다 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채무가 1억인데 한 달에 100만원 내는 걸로 변제 계획안이 결정이 된 거죠. 그러면 36번에서 3,600만원 냈잖아요. 아직 채무가 6,400만원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36회 변제 다 하고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내려서 나머지 6,400만원에 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다. 탕감해주고 없애주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채무는 존재하고 책임이 소멸하는 건데 뭐 그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 면책 결정은 법원에 따라서 직권으로 내려주는 법원도 많이 있지만 직권으로 내려주지 않고 채무자가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신청서 양식은 법원에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 페이지 적어서 제출하면 그냥 끝날 일이고 그거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대리인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제출을 해줄 거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12번째는 마지막 주의사항인데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고 변제금을 한 번, 두 번 내잖아요. 내다가 형편이 힘들어서 대출을 다시 받은 거야. 원칙은 36번 변제를 다 하고 신용점수를 회복해야지 정상적인 신주 대출이 나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개시결정, 인가결정만 받아도 대출을 다시 내주는 금융기관이 있단 말이죠. 그 돈을 다시 빌렸는데 채무가 커진 거야. 돌려막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36번 변제를 완료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6번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결정 받고 앞으로 5년 동안 재신청을 못 하거든요. 재신청이 즉시 가능하다면 면책받고 또 하고 면책받고 또 하고 계속 남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거든요. 채무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3년 완납하지 말고 가운데 폐지시키고 전부 포함해서 다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도록 하고 별도로 생긴 채무가 작다면 가던 개인회생 36번 완료해서 끝내고 이 별도로 생긴 채무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얼른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 하루 이틀 찾아 헤매지 않고 5분 만에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3년만 변제를 하시면 되고 10억, 15억 이하만 개인회생이 가능하시고 내가 주소나 직장이 있는 법원에 신청하셔야 되고 금지 명령을 받아서 독촉 추심을 막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개인회생을 하려면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고려해서 변제금을 낮추어 준다. 재판하는 과정에서 내가 돈을 어디 썼는지 소명을 해야 되고 개시결정 받으면 그때부터 돈을 낸다. 채권자 집행기일에 가서 출석 체크 한번 하시고 인가결정 받고 재판을 끝내시고 변제금 잘 납부하시고 36번 납부가 완료되면 면책결정을 받으면 된다.